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콘도 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 봅시다. 이거 보시면 지금 굉장히 조그맣죠.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투베드룸도 작습니다만 지금 이거 보시면 36층이죠. 그럼 거의 상층부에 있는 지금 플로어 플랜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동짜리 건물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플로어 플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이 면적에 대해서 알려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콘도는 어느 지역에 위치해야 옳은 걸까요? 이 콘도가 굉장히 가격이 높은 지역에 있어야 옳은 걸까요? 아니면 굉장히 가격이 낮은 지역에 있어야 옳은 걸까요? 여러분들 당연하게 저한테 배웠지만 저 외곽에 역세권이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외곽에 있는 역세권에 있는 콘도의 구성은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아지고 또 단위 가격당 가격도 낮게 되겠죠. 왜냐하면 소득이 그만큼 낮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면적 구성이 달라집니다. 한국하고 약간 다릅니다. 한국 아파트는 거의 면적 구성이 거의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특수한 지역에 가면 당연히 특수한 아파트들이 있고 그 아파트들은 면적이 넓고 가격이 비싸죠.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콕 같은 경우는 외곽으로 가서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면적 구성이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당연한 게 여러분들 한국하고 달리 여기는 무반이라고 해서 커다랗게 단지를 지어서 주택을 짓지 않습니까? 왜냐 평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곽에 있는데 가족이 산다. 당연히 가족이 사는데 내가 소득이 낮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시내에서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지역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단위당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 살아야 되니까. 자, 그렇다라고 하면 외곽으로 갈수록 그런 집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데 콘도가 면적이 넓어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콘도가 면적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랑수안이다. 랑수안에다가 무반단지를 지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땅의 효율이 완전히 떨어져 버리죠. 그러면 랑수안에다가 예를 들어서 콘도를 올린다. 그러면 그 콘도는 당연히 부자들이 사는 집이니까 당연히 면적도 늘어납니다. 거기는 가족 단위로 살 수 있는 정도의 면적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가서 소득이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면적이 작아져야 되고요. 중심부에 가격이 높을수록 면적 구성은 커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콘도는 통로에 있는 콘도입니다. 그러면 이 면적 구성이 잘 된 겁니까? 잘 못 된 겁니까? 당연히 이 면적 구성은 아주 잘못된 구성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사례를 더 봅시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이프 아속 팔람까오입니다. 요거 팔람까오에 있는 라이프 아속 팔람까오죠. 자, 그러면 요거는 대단히 성공한 잘 팔린 콘도입니다. 요 면적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보시면 이게 잘 안 보이시는데 32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 35, 그 다음에 29, 27, 2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이드에 보시면 이렇게 투베드룸이 있죠. 그래서 여기 투베드룸이 55 정도 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콘도는 딱 그 시기에 그 지역에서 가장 알맞는 면적으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시면 요것도 지금 비슷하죠. 지금 보면 29도 있고 34도 있고 그리고 30도 있고 그렇죠. 면적 구성이 앞에 라이프 아속 팔람까오하고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역이 비슷한 지역에 있으면 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으면 괜찮은 콘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게 요 콘도입니다. 요 콘도 보시면 지금 요것도 비슷하죠. 30이 많죠. 요건 뭐 조금 더 작습니다. 앞에 얘기했던 그 두 개의 콘도보다는 조금 더 작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앞에 보여줬던 거 요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보시면 자,
요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라이프 화속 팔람가오하고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 콘도와 또 이 콘도 중에 제대로 된 구성은 이 콘도지 이 콘도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앞에 거는 주황색으로 되어 있던 거는 화이강에 있는 콘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팔람가오에 있는 콘도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콘도고요. 이거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콘도입니다. 여기는 에까마입니다. 자, 그러면 에까마의 콘도가 단위 면적 가격이 훨씬 더 비싸죠. 그러니까 지금 이 구성은 잘된 구성입니까? 잘 못된 구성입니까? 이 구성은 잘 못된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우리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요거는 지금 보시면 또 34, 25, 24, 33, 24, 24, 33 이렇게 돼 있죠. 요것도 지금 요 콘도가 만약에 앞에 얘기했듯은 팔랑가오나 화이강에 있는 콘도와 단위 면적 가격이 비슷한 지역의 콘도라면 이 콘도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 콘도는 잘못된 콘도입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가격이 비싼 파야타에 있는 콘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잘된 형태도 한번 봅시다. 자, 요거는 보시면 제일 작은 게 원베드룸은 38.5, 그 다음에 42. 몇 있죠. 그 다음에 73, 73, 요 73이고요. 위로 올라가면 점점 커져서 252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 그래서 이건 100이 넘고요. 36층, 38층은. 그래서 요 구성은 아주 구성적으로는 잘된 구성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로에 있는 콘도입니다. 그러면 앞에 보여드렸던 통로 콘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요 지금 통로 콘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확연하게 차이 나죠. 근데 이 콘도가 훨씬 더 뒤에 분양한 콘도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프롬퐁에 있는 콘도 보시면 요거는 지금 보시면 원베드룸이 57.5입니다. 이게 제일 작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많이 한 층에 들어가는 유닛이 8개밖에 안 됩니다. 이 콘도는. 요거는 프롬퐁에 있는 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성이 아주 잘 돼 있는 콘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빨랑가오보다는 훨씬 가격이 비싼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플로어 플랜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지금 보시면 구성이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거는 에까마에 있는 콘도입니다. 지금 여기에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는 이거 뚫을 수 있다 해놓은 겁니다. 이거 뚫을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일 작은 게 4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저층이죠. 저층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층일수록 이렇게 작은 유닛이 좀 있어야 되고요. 고층으로 갈수록 작은 유닛이 점점 없어지고 아까 보듯이 큰 유닛만 남아야 됩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자, 그런데 제가 요 콘도도 사실은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어지간하면 다른 콘도를 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콘도도 앞에 보이던 이 콘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 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플랜 구성은 잘 되어 있지만 다른 문제가 또 있겠죠. 그래서 제가 거래를 합니다만 되도록이면 다른 더 좋은 대안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그 대안을 선택하지 이걸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들, 다른 문제들은 조금씩 다 다룰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 콘도에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지금 플로어 플랜 구성과 앞에 얘기했듯이 이런 플로어 플랜 구성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것도 지금 잘못된 구성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면 자, 이렇게 쪼개 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얘기했듯이 이거는 통로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랑수안이나 통로나 이런 데 투자를 하려고 하면 무지막지하게 돈이 많이 듭니다. 상식적으로 면적이 큰 걸 많이 짓는다는 것은 면적이 클수록 더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통로에 투자를 하려면 최소한 돈이 얼마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에 맞춰서 그걸 투자를 시키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콘도들이 왜 나오느냐? 이렇게 쪼개놓으면 단위 면적당 가격은 높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에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통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건설사에서 쪼개서 만들어 놓죠. 이게 정상적이라면 집이 이렇게 돼야죠. 네모나게. 그리고 이 집도 이렇게 한 통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반을 쪼개갖고 두 개로 만들든지 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쪼개놔야 단위 면적당 가격이 높아도 면적이 좁기 때문에 금액에 맞춰서 팔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콘도들의 문제가 뭡니까? 이거 호텔로 안 쓰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에어비앤비 돌려갖고 호텔로 쓰지 않는 한 아무런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 좁기 때문에. 앞에도 얘기했듯이 잘 사는 지역이니까 단위 면적당 임대료도 훨씬 더 많이 주고 사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 부자들이 사는 지역인데 이렇게 좁은 집에 누가 삽니까? 관광객이나 살고 못 모르는 외국인들 아니면 누가 살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있죠. 나중에 팔 때. 그래서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는 콘도를 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콘도들의 대체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콘도를 판매할 시기에 판매했던 판매 주체가 건설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런 콘도들은 판매하는 주체가 외부에 있는 기관들입니다. 외부에 있는 에이전시들. 그러니까 외국에, 중국에 이런 데 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팔기가 더 쉬운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그냥 한국 사람들 가서 덜컥 사버립니다. 왜? 우와, 통로에 2억 5천 주고 내가 살 수가 있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듯이 이런 콘도들이 무지막지하게 많습니다. 정말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플로프랜 짜놓은 콘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여러분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이런 플로프랜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콘도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요 플로프랜 이 면적 구성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계속 휴가철이기 때문에 제가 되도록이면 일주일에 2번씩 업데이트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업데이트를 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